사람이 만든 폭탄이 아닌데요. 이건 뭔가 이상하게 생명체처럼 반응했었더라고요. 강렬하게 시작되는 말은 곽병남의 입에서 떨어졌는데요. 그 순간 최강은 말없이 병남의 얼굴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버스 정거장에서 발견된 의문의 폭탄 가방. 처음엔 그저 또 하나의 사고라고 생각했었는데 곽병남이 만졌을 때 느꼈다는 살아있는 듯한 열기는 그들의 머릿속에 더 큰 의문을 남겼습니다. 최강은 그 말이 허튼 소리가 아니라는 걸 병남을 오래 봐온 감으로 이미 알고 있었는데요. 괜히 웃어넘길 수 없는 분위기가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간 정남현은 마트 카운터 뒤에서 자신도 모르게 손을 떨고 있었는데요. 겉보기엔 태연하게 계산을 처리하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방금 전 들었던 단어 하나만 계속 맴돌았다고 합니다. 국방부 내부 문건. 최강이 농담처럼 흘린 말이었는데 농담이라기엔 목소리가 너무 건조했었고 시선이 이상하게 흔들렸었다는 걸 정남현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남현은 특임대 조교로 활동했을 때 국방부 내부 문건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겁고 위험한 의미를 지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용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체육관에서 상담을 마치고 문을 닫으려던 참에 최강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최강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낮아져 있었는데요. 언제나 차분한 사람이지만 오늘은 묘하게 급했고 묘하게 숨기고 있는 게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용희는 전화를 끊고 체육관 불을 끄면서도 계속 마음이 불편했다고 해요. 사이버 작전병 출신인 그는 정보의 빈칸이 가장 위험한 지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의도가 그 빈칸에 숨어 있는 일이 많았거든요. 가장 젊고 감정 변화가 가장 솔직하게 드러나는 박정환은 아예 불안함을 숨기지 못했는데요. 공대생 특유의 분석적 시선으로 폭발 현장 CCTV를 몇 번이고 돌려보고 있었고 화질이 좋지 않은 화면에서도 이상한 각도, 이상한 그림자, 이상한 시간차가 반복되어 나타나는 걸 발견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정환은 말끝마다 이상한데요 하면서도 자신이 본 것이 맞는지 확신하지 못한 채 계속 되뇌고 있었는데요. 그의 머릿속에선 하나의 공식이 계속 미완성 상태로 남아 있었고 도무지 그 빈칸에 숫자를 넣을 수 없다는 게 답답함을 배가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최강은 모두를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고 합니다. 모이는 장소는 동네에서 흔히 보는 조그마한 공원 벤치였는데요. 겉보기엔 평일 저녁에 동네 사람들이 잠깐 쉬어가는 공간이었지만 이 5명에게는 또 다른 작전 브리핑 장소가 되어 있었던 셈입니다. 최강은 먼저 버스 정거장에서 발견된 폭탄 가방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게 단순한 폭발물이 아니고요. 내부 회로가 일반적인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작동 방식 자체가 흔히 본 것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말하는 내내 숨을 고르게 했는데 그건 마치 군에서 공식 보고를 하던 버릇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곽병남은 자신의 손에 남아있던 묘한 열감과 촉감을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그런데요, 형들. 그 가방 손대자마자 반응하듯 뜨거워졌어요. 그냥 전류 때문에 데인 게 아니었고요. 살아있는 것처럼 누가 안에서 숨이라도 들이쉬는 느낌이랄까. 남현은 순간 목에 힘이 들어가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병남이 이렇게까지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때 이용희가 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는데요. 최강이 말한 국방부 문건 혹시 그거 우리 예전에 들었던 그 프로젝트일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는 스스로도 그 말을 끝까지 하고 싶지 않다는 듯 말미에 살짝 목소리를 줄였고 정환은 문득 식은땀이 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최강이 아주 잠깐 눈을 피하며 한 문장을 꺼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폐기됐다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폐기된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적이 흘렀는데요. 바람 소리마저 잠깐 멈춘 듯한 느낌이 들 만큼 묵직했습니다. 이 순간이 첫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였습니다. 5명 모두 느끼고 있었어요. 폐기된 줄 알았던 국방부의 비밀 프로젝트가 다시 움직이고 있다면 이건 우리가 아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정남현은 마음속에서 2가지 감정이 갈등했다고 합니다. 이 일을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는 특임대 출신의 본능과 동네 사람들을 위험으로 끌어들이고 싶지 않다는 마트 사장으로서의 책임감이 동시에 꿈틀거렸습니다. 그녀는 결국 조용히 말했는데요. 이건 위험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아니면 못 막을 것 같기도 하고요.
박정환은 아예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이면 제 분석이 완전히 잘못된 게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묘한 호기심이 공존하고 있었는데요. 불안과 기대가 섞인 감정은 그를 더 흔들리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이용희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는데요. 그는 화면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형들, 지금 버스 정거장 CCTV 보안 로그가 삭제됐습니다. 누가 들어와서 통째로 지우고 갔습니다. 이 말은 또 한 번의 심리적 긴장을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지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최강은 미간을 좁히며 느리게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누가 먼저 대응하는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더 큰 쪽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말에 병남이 불쑥 질문했는데요. 혹시 우리가 아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국방부 쪽 사람들 말입니다. 최강은 잠시 병남을 바라보다가 애써 눈길을 다른 곳으로 돌렸고 그 반응은 모두에게 이상하게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습니다. 최강이 지금 말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걸 네 사람 모두 알아차렸거든요. 그리고 정환이 조심스럽게 결론 대신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이 모든 사건들, ATM 폭발도, 마을버스 사고도, 교차로 난 사고도 전부 같은 사람이 한 건 아닐까요? 그 순간 최강은 딱 한 번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같은 사람 혹은 같은 프로젝트겠죠. 그 말은 두 번째 클라이맥스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프로젝트라는 단어. 정남현은 그 말에 가슴이 서늘해졌다고 합니다. 특임대 조교 시절 그녀는 프로젝트라는 말이 붙은 작전들은 대체로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었음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중 하나가 폐기된 줄 알았던 국방부의 비밀 실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어린아이들이 놀다가 우연히 버스 정거장 쪽으로 뛰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5명의 표정이 동시에 굳었는데요. 그곳은 바로 의문의 폭탄 가방이 놓여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최강이 제일 먼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확인하러 갑니다. 그리고 네 사람도 말없이 그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 눈앞에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버스 정거장으로 향하는 길은 짧았는데요. 그 짧은 거리 동안에도 5사람의 감정은 끊임없이 출렁였습니다. 최강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묘한 압박감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마치 오래전에 봉인해둔 과거가 천천히 뚜껑을 열고 올라오는 듯한 묘한 기분. 그는 JDD 특작부대 시절 절대 다시 보고 싶지 않았던 한 문서를 떠올렸고 발걸음이 묵직해졌습니다. 그 문서의 이름도 그 안에 담긴 내용도 모두 잊힌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작은 동네에서 그 그림자가 다시 나타나려 한다는 사실이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곽병남은 혼자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그냥 이게 다 우연이면 좋겠는데요. 하지만 병남 자신도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걸 듣고 있던 이용희도 조금 씁쓸하게 웃었답니다. 우연히 이렇게 3번, 4번 겹치는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특히 이런 방식으로요. 정남현은 손끝이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걸음은 누구보다도 빨랐습니다. 그녀는 어린아이들이 버스 정거장 근처를 뛰어놀고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해요. 위험한 조짐 앞에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늘 지켜야 할 사람들이었고 이 동네는 남현에게 거의 가족과 같은 존재였거든요. 애들부터 안전한 데로 보내죠. 남현의 말은 짧고 단단했습니다. 박정환은 정거장 뒤편에 붙은 오래된 공익 광고판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잠깐만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데요. 그는 공대생답게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이유까지 계산하려 했지만 머릿속 공식을 채우기엔 상황이 너무 복잡했답니다. 그래도 그는 누구보다 먼저 위험을 감지하려고 귀를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불안했고 그만큼 알고 싶었으니까요. 버스 정거장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사람들이 떠난 늦은 저녁의 고요함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요함과는 대조적으로 불안감은 더 또렷하게 피부에 와닿았는데요. 최강은 먼저 가방이 발견됐던 의자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누가 다시 왔다 갔네요. 무엇이 그 말을 끌어낸 건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곽병남이 곧바로 다가와 바닥을 살펴보며 말했죠. 흔적이 남았습니까? 제가 그때 봤던 그 가방 냄새가 여전히 좀 나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 말에 이용희가 바로 반응했습니다. 가방 냄새요? 병남 형이 말한 그 이상한 냄새 말입니까? 그거 그냥 화학물질 냄새 아니었던 겁니까? 병남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건 제가 군에서 맡아봤던 냄새랑 비슷했는데요. 인공화합물인데 살아있는 것처럼 변질되는 냄새. 그리고 사람 몸에서 나는 열기랑 비슷한 느낌도 있었고요. 나면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너무 과했고 너무 인간적이었기 때문이죠. 폭탄이 살아있는 것처럼 반응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병남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했습니다. 그러던 중 박정환이 정거장 뒤편 기둥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여기, 이것 좀 봐요. 모두가 달려가자 기둥에는 희미한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요. 어떤 액체가 튀었다가 급히 닦아낸 듯한 얼룩이었습니다. 눈에 보이기 힘들었지만 빛이 비치는 각도에서 아주 희미하게 형체를 드러내고 있었죠. 정화는 손을 대지 않고 냄새를 맡았는데 순간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이거 무슨 냄새죠? 금속 냄새도 아니고 약품 냄새도 아니고. 병남이 눈을 크게 뜨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가방에서 났던 냄새랑 같은 냄새인데요.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이용희가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급히 조회하기 시작했는데요.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니 불편한 침묵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들, 이 냄새 단순 화학물질 아니었습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실험용 신경 전달 물질로 쓰는 특수 용액 냄새랑 유사합니다. 그 말은 세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를 만들었습니다. 정남현의 눈이 크게 떴습니다. 그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던 그 용액 말하는 거예요? 이용희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최강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속에서 갈등이 밀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말할까? 숨길까? 이 네 사람에게 알려야 할까? 아니면 지금 이 문제를 자신이 먼저 정리해야 할까? 그는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은 기억 하나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JDD 특작부대 시절 극비 문건을 잠깐 스쳐 읽었을 때 보았던 문장의 한 줄. 그 문장은 지금 이 미묘한 냄새, 살아있는 듯한 폭탄, 지워진 CCTV 기록과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었죠. 폐기된 프로젝트 9-X. 생체 반응 기반 폭발 기제. 피실험체 반응 통제 실패로 전면 중단. 하지만 실제로 중단됐는지에 대해선 그 역시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5사람은 정거장 주변을 더 조사하며 작은 흔적들을 발견했습니다. 발자국이었는데요. 평범한 운동화 자국이 아니라 군화 자국과 비슷한 패턴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죠. 이용희가 말했다고 합니다. 이건 군화 맞습니다. 그런데요, 일반 부대 군화 패턴이 아닌데요. 정남현은 즉시 눈짓으로 최강을 보았습니다. 특작부대 계열이에요? 최강은 오래 뜸을 들인 끝에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병남은 머리를 손으로 감싸며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이 동네에서 특작부대 스타일 군화 신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그 사람이 폭탄 가방까지 가져갔다는 겁니까? 정화는 불안함을 억누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보다 먼저 움직이는 누군가가 있는 건가요? 국방부 쪽에서 뭔가 덮으려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네 사람은 모두 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의 의미를 최강도 알고 있었죠. 예전 프로젝트와 관련된 중요한 것을 최강만 알고 있는 것 아니냐는 눈빛이었습니다. 최강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을 정돈한 뒤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아는 게 있긴 한데요. 지금 다 말하면 여러분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네 사람 모두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진실조차 위험이라는 말로 포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더 두려웠던 거죠. 그리고 바로 그때 정거장 뒤편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자국 같은 소리는 아니었고 금속이 살짝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5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고 그곳에서 누군가가 급히 달아나는 그림자가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정환이 가장 먼저 소리쳤습니다. 누구세요?
멈춰요. 병남이 바로 뒤따라 뛰어갔지만 그림자는 너무 빠르게 사라졌고 뒤에는 흔적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작고 둥근 금속 캡 하나. 그리고 그 금속 캡 안쪽에는 9-X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작은 금속 캡 하나로 최강의 과거와 국방부의 비밀 프로젝트, 버스 정거장의 가방, 그리고 최근 일어난 모든 사고들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